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여러분은 그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119 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청렴이 왜 중요한지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보이는 불편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진짜 경험을 이해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장애라는 큰 그림을 보고요. 그 중에서도 뇌병변 장애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아주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야를 다시 넓혀서 모든 지원의 핵심 원칙인 존중과 신뢰, 즉 청렴의 문제로 나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장애라는 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한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265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자, 이 넓은 정의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장애 유형 15가지 중 하나인 뇌병변 장애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만 4만 명, 서울시 전체 장애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근데요, 이 숫자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이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다음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걸 보여주죠. 60%가 중증 장애를 겪고 있고요. 무려 43%는 혼자서 외출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하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뜻합니다. 전문적인 활동 지원이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죠. 뇌병변 장애는 말 그대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움직임이나 균형 감각 같은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거나 느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력까지 느릴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뇌병변 장애라고 해도 필요한 지원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근육이 뻣뻣한 경직형에게는 갑작스러운 접촉을 피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의도치 않게 몸이 움직이는 불수의 운동형에게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뇌병변 장애라는 진단명에 그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떻게 존엄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 4가지 단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핵심은 바로 대화형 이동이라는 겁니다. 먼저 말로 알리고 어느 쪽이 편한지 물어보고 보조기기를 먼저 활용하는 것. 이건 일방적으로 힘을 써서 옮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움직이는 존중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말 한 끗 차이 같지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먹여주는 것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내 편의를 위해 내 속도대로 휠체어를 미는 것과 상대만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뇌병변 장애에 좀 집중해서 살펴봤지만요. 사실 이 존중을 기반으로 한 지원의 원칙은 모든 장애 유형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우리의 말이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달장애인에게는 반복적인 설명이 안심을 주는 언어가 되죠.
이처럼 장애 유형을 아는 건요, 사람을 분류하고 낙인 찍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진단명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아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존중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고 지키는 단 하나의 약속, 그게 바로 청렴입니다. 청렴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한 만큼 기록하고 정직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바로 청렴입니다. 그럼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경우 부정수급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안타깝게도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기록하거나 시간을 부풀리는 것, 심지어 이용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까지 모두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려는 좋은 의도 혹은 작은 편의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간 폐쇄와 형사고발이라는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청렴을 결합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손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면서 그의 삶을 함께 세워나가는 인생의 파트너, 바로 동반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겠죠.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성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세상. 어쩌면 거창해 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 작은 존중과 정직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